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밤이면 호랑이 눈빛 같은 별들만 시리게 빛나는 깊은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워낙 산세가 험하고 눈이 많이 내려 겨울이 되면 세상과 뚝 끊어진 섬처럼 고요해지곤 했습니다. 바람이 산등성이를 넘어오며 내는 소리가 마치 천년 묵은 짐승의 울음소리 같아서 아이들은 이불 속에서 숨을 죽였고 어른들도 방문을 꼭 걸어 잠그고 화로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첩첩산중 마을의 가장 안쪽,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눈 속에 파묻혀 있었는데 그곳에는 세상의 시름을 모두 짊어진 듯한 두 남녀의 기구한 사연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기와집의 주인인 황대감은 인품이 넉넉하여 갈 곳 없는 이들을 자주 거두어 주었는데 그의 겨울에는 도성에서 이름 꽤나 날렸다는 기생 월양이 병을 얻어 이 집 별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월양은 한때 비단 옷을 휘감고 가야금을 뜯으며 수많은 사내의 애간장을 녹였던 여인이었으나 지금은 모진 폐병을 얻어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채 기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머무는 별채는 본채와 멀리 떨어져 있어 더욱 적막했고 밤이면 바람이 문풍지를 사정없이 흔들어 대는 통에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통한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월향이 머무는 별채의 아궁이를 책임지는 이는 돌석이라는 이름의 머슴이었습니다. 돌석은 지난 가을 무렵 누더기 옷을 걸치고 대문 앞에 쓰러져 있던 것을 황대감이 거두어준 사내였습니다. 그는 덥수룩한 수염에 항상 고개를 푹 숙이고 다녀 마을 사람들도 그 얼굴을 제대로 본 이가 드물었습니다. 말수가 어찌나 적은지 하루 종일 입을 떼는 법이 없었고 그저 묵묵히 도끼질을 하고 마당을 쓸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벙어리이거나 큰 죄를 짓고 도망친 놈일 것이라 수군거렸지만 돌석은 그런 말들에 대꾸조차 하지 않고 자신의 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하늘이 낮게 내려앉고 잿빛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곧 큰 눈이 내릴 징조였습니다. 돌석은 별채 뒤편 장작더미 앞에서 묵묵히 도끼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적 하고 장작이 갈라지는 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의 도끼질은 여느 머슴들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무작정 힘으로만 내려치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결을 정확히 읽고 최소한의 힘으로 단숨에 쪼개버리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거친 삼배옷 사이로 드러난 그의 팔뚝에는 힘줄이 불끈 솟아 있었지만 그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듯 유연하고 절도가 있었습니다. 돌석은 잘 마른 참나무 장작을 한아름 안고 별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월향이 머무는 방은 우풍이 심해 불을 넉넉히 떼지 않으면 금세 냉골이 되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는 부엌 바닥에 장작을 내려놓고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부시도를 쳐서 불씨를 만들고 마른 솔가지를 넣어 불을 붙이는 동작 하나하나에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타닥타닥 솔가지가 타오르며 붉은 불꽃이 피어오르자 돌석의 무표정한 얼굴에도 잠시 붉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불꽃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한참이나 아궁이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누워있던 월향은 부엌에서 들려오는 인기척에 겨우 눈을 떴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었지만 아궁이에 불이 들어가는 소리만큼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도성에서의 화려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많은 하인들이 시중을 들고 따뜻한 비단 이불 속에서 호사를 누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이름 모를 산골짜기에서 다 늙은 머슴이 떼주는 불에 의지의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처지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녀는 콜록거리며 마른 기침을 토해냈고 그 소리는 얇은 벽을 넘어
부엌에 있는 돌석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돌석은 기침 소리를 듣고 잠시 일손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빛에 스치듯 연민이 서렸습니다. 그는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까지 흘러들어온 그녀의 사연을 대강은 알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꽃도 시들면 거름이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녀의 기침 소리는 너무나도 애처로웠습니다. 돌석은 아궁이에 장작을 더 깊숙이 밀어 넣으며 불길을 키웠습니다.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그저 이 방바닥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데워 그녀가 고통 없이 잠들 수 있게 돕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부엌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찬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안채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마름이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마름은 쏘아보는 눈으로 돌석을 흘겨보며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이놈아, 장작을 아주 들이붓는구나. 들이부어. 주인어른께서 인심이 좋아 횟감을 넉넉히 주신다지만 기생 하나 살리겠다고 집안 기둥뿌리를 뽑을 셈이냐. 마름은 평소에도 돌석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굴러들어온 돌 주제에 주인어른의 신임을 받는 것 같아 질투가 났던 것입니다. 돌석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불만 살폈습니다. 마름은 돌석의 그 무던한 태도가 더 화가 났는지 발로 장작 더미를 툭 차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눈이 억수같이 쏟아진다는데 산에 가서 나무라도 더 해올 생각은 않고 여기서 불장난이나 하고 있어 춥춥. 하여간 근본 없는 놈들은 게을러서 안 된다니까. 마름은 혼자서 구시렁거리다 탄이 나가버렸습니다. 돌석은 마름이 나간 문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아궁이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매가 잠시 날카로워졌다가 이내 다시 평온한, 아니 체념한 듯한 눈빛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묵묵히 부직갱이를 들어 불을 고를 뿐이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바람 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산골의 밤은 유난히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자 돌석은 부엌 한 구석에 놓인 질그릇에 물을 데워 작은 소반에 올렸습니다. 약을 다리는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방문 앞에 다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씨, 약 드실 시간입니다. 문 앞에 두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투박했지만 묘하게 울림이 있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지만 돌석은 익숙한 듯 소반을 마루 끝에 놓고 뒷걸음질 처물러 놨습니다. 방 안에서 월양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그 사내의 목소리가 오늘은 유독 귀에 밟혔습니다. 거칠고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조심스러움과 배려를 그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살짝 열고 소반을 들여왔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사발을 보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성의 귀한 공자들도 병든 자신을 외면했는데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시골 머슴이 이토록 정성을 다하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낯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약사발을 들어 입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쓴 약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차갑게 식었던 몸에 조금이나마 온기가 도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예보대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쌀가루처럼 흩날리던 눈이 점점 한방눈으로 변하더니 이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퍼부어댔습니다. 바람은 산 전체를 삼킬 듯이 울부짖었고 기와지붕 위로 눈 쌓이는 소리가 사각사각 무겁게 들려왔습니다. 돌석은 자신의 거처인 행랑채로 돌아가지 않고 별채 부엌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혹시라도 불이 꺼지면 병든 아씨가 밤을 넘기지 못할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낡은 거적을 어깨에 두르고 아궁이 앞을 지켰습니다. 불빛에 비친 돌석의 얼굴은
깊은 고뇌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낡은 천조각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반으로 쪼개진 옥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왕실의 문양이 희미하게 새겨진 그 옥패를 바라보는 돌석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사람만 있어, 다오. 언젠가 반드시 데리러 가마. 헤어질 때 어마마마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되뇌며 그는 옥패를 다시 품 깊숙이 갈무리했습니다. 지금은 천한 머슴의 탈을 쓰고 숨죽여 살고 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하는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석은 깜짝 놀라 방문 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월향이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돌석은 망설였습니다. 남녀가 유별하고 신분이 다른 처지에 함부로 방문을 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음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잦아졌습니다.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부엌을 서성거렸습니다. 밖에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집안의 다른 사람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직 그만이 깨어 이 위태로운 생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다시 아궁이에 나무를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굵고 단단한 참나무를 골라 넣었습니다. 불길이 확 치솟으며 부엌 안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 열기가 방 안으로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는 벽에 귀를 대고 방 안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추워. 너무 추워. 월향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살려달라는 애원처럼 들려 돌석의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눈은 쉴 새 없이 쏟아져 어느새 마당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무릎까지 빠질 정도로 쌓인 눈은 세상을 온통 하얗게 지워버렸습니다. 황대감의 집은 이제 눈 속에 고립된 섬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돌석은 부엌 문을 조금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얀 눈송이들만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아름답기보다는 공포스러웠습니다.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고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다시 불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밤은 몹시 길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닭 울음소리는 아직 멀었는데 방 안의 인기척이 뚝 끊겼습니다. 신음소리도 기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돌석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하는 불길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씨, 괜찮으십니까? 목소리를 높여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문을 열자 훅 하고 끼쳐오는 한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그렇게 뗐는데도 방 안은 이상하리만치 차가웠습니다. 틈새가 많은 낡은 별채라 바람이 숭숭 들어온 탓이었습니다. 희미한 달빛에 비친 월향의 모습은 마치 밀랍 인형 같았습니다.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돌석은 다급하게 방으로 들어가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불덩이 같던 열은 온데간데 없고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체온증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돌석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대로 두면 그녀는 아침 해를 보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안채로 달려가 황대감을 깨워야 하나 생각했지만 밖은 눈보라가 휘몰아쳐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고 대감의 방까지 가는 길은 이미 눈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의원을 부르러 가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었습니다. 돌석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낡은 이불 몇 채와 차가운 윗목에 놓인 물그릇뿐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아궁이로 뛰쳐나가 남은 장작을 모조리 쑤셔 넣었습니다. 불이 미친 듯이 타올라 부엌 바닥이 뜨거워질 정도였지만 그 열기가 방 안의 냉기를 몰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바람은 점점 더 거세게 문풍지를 찢을 듯이 울어댔습니다. 돌석은 다시 방으로 들어와 월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미 시신처럼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친 두 손으로 그녀의 손을 비비고 호호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돌석은 그녀의 발치에 있는 이불을 걷어올리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덮어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얇은 삼배옷 한 장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점점 더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고 숨소리는 끊어질 듯 희미해져 갔습니다. 돌석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가 다시 무언가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오직 눈앞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본능적인 외침이었습니다. 신분의 귀천도, 남녀의 유별함도, 훗날 닥쳐올 비난도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저고리 고름을 풀었습니다. 남루한 옷가지 아래 감춰져 있던 머슴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단하고 균형 잡힌 상반신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몸에는 크고 작은 흉터들이 있었지만 그 피부는 맑고 깨끗했습니다. 돌석은 차가운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의식을 잃은 월향을 향해 조심스럽게 몸을 숙였습니다. 이것은 욕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포효하고 있었고 이 좁고 차가운 방 안에서는 생과 사의 경계에서 한 남자가 모든 금기를 넘어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천지가 하얗게 뒤덮인 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눈 속에 파묻혀 고요하기만 한데 별채 방 안에는 생과 사를 가르는 긴박한 숨소리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미 월향의 입술은 죽은 사람처럼 검푸르게 변해 있었고 가녀린 몸은 사시나무 떨듯 하던 경련조차 멈춘 채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법을 따지고 남녀의 유별을 논하기에는 눈앞의 생명이 너무나 위태로웠습니다. 돌석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저고리를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드러난 그의 상반신은 거친 일로 다져진 근육질이었으나 그 안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냉기가 가득한 이불 속으로 망설임 없이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은 욕정이 아니라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내려는 간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돌석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월향의 몸을 자신의 품으로 힘껏 끌어당겼습니다. 그녀의 몸이 닿는 순간 마치 눈 구덩이에 맨몸을 던진 듯한 섬뜩한 한기가 돌석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으윽하고 짧은 신음을 삼켰지만 팔에 들어간 힘을 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체온이 그녀에게 온전히 전해지기를 바라며 더욱 단단히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뜨거운 가슴을 그녀의 차디찬 등에 밀착시키고 두 다리로 그녀의 얼어붙은 다리를 얽어매었습니다. 인간의 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난로가 되어 그녀를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와 그녀의 머리카락 위로 흩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돌석의 몸에서도 열기가 빠져나가며 서서히 추위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뼈마디가 시리고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정신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만약 자신이 여기서 잠들거나 포기한다면 두 사람 모두 이 차가운 방에서 얼어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혼미해지는 정신 속에서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따뜻한 온돌방, 부드러운 비단 이불, 그리고 어머니의 따뜻했던 품. 그 아련한 기억들이 추위와 싸우는 그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월향의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살아서 봄을 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하는 말이자 자기 자신에게 거는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기적처럼 월향의 몸에서 작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녀의 팔다리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고 멈춘 듯 했던 심장 박동이 미약 하나마 쿵, 쿵 하고 돌석의 가슴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돌석은 그 작은 울림에 왈칵 눈물이 솟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답고 감동적인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월향은 무의식 중에도 따뜻한 온기를 찾아 본능적으로 돌석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웠던 뺨에 아주 희미한 홍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밤새 긴장으로 굳어있던 어깨의 힘을 아주 조금 풀었습니다. 밖에서는 밤새 울부짖던 바람 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밤새 퍼붓던 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뚝 그쳤고 구름 사이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온 세상은 눈이 시릴 정도로 하얀 은세계로 변해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도 마당의 장독대 위에도 앙상한 감나무 가지 위에도 소복하게 눈이 쌓여 평화로운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곧 깨지고 말았습니다. 안채에서 늦잠을 잔 마름이 부스스한 얼굴로 문을 열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당의 산더미처럼 쌓인 눈을 보고 혀를 채채 찼습니다. 어이구, 이놈의 눈은 징글징글하게도 왔네. 저 게으른 돌석놈은 눈 치울 생각도 안 하고 어디 처박혀 있는 거야. 마름은 빗자루를 들고 투덜거리며 별채 쪽으로 향했습니다. 마름은 별채 앞에 도착하여 쌓인 눈을 대충 빗자루로 쓸어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어젯밤 그 난리통에 그 병든 기생년이 살아나 있을지 모르겠네. 즉시 송장 치우는 일이나 안 시키면 다행이지. 그는 혹시라도 월향이 밤사이 죽었을까봐 내심 걱정 반, 귀찮은 반의 심정으로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인기척이 전혀 없는 방 안은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마름은 예의도 없이 헛기침을 한 번 크게 하고는 방문을 벌컥 열어 젖혔습니다. 이봐요. 밤새 별일 없었. 헝문을 연 마름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고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광경은 마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윗목에는 빈 물그릇이 뒹굴고 있었고 아랫목 이불 속에는 두 남녀가 한 몸처럼 엉겨붙어 누워 있었습니다. 돌석의 널찍한 등이 보였고 그 품에 안긴 월향의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름은 잠시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감히 상놈의 머슴이 양반댁 귀한 손님, 그것도 여인의 방에서 함께 밤을 보내다니. 이것은 천지가 개벽할 일이고 집안의 법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하극상이었습니다. 마름의 얼굴은 경악에서 점차 붉은 분노로 그리고 이내 비릿한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평소 눈엣가시 같던 돌석을 몰아낼 절호의 기회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천하의 몹쓸 놈들아, 내 놈들이 제정신이냐. 마름의 고함 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를 찢어 발겼습니다. 그 소리에 선잠이 들었던 돌석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월향의 몸을 이불로 감싸 안아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가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마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에서 갓 깨어난 눈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서슬퍼런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범이 잠을 깬 듯한 그 강렬한 눈빛에 고함을 치던 마름조차 순간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돌석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름은 돌석의 기세에 잠시 눌렸지만 곧바로 다시 목청을 높였습니다. 몰아 죽어가 핑계도 좋다. 남녀가 유별하거늘 감히 주인의 허락도 없이 외간 여자의 이불 속을 파고들어 이건 강간이야. 강간 내놈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마름은 삿대질을 해대며 방방 뛰었습니다. 돌석은 마름의 추악한 오해에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옷매무새를 다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추위에 얼어 죽을 뻔한 사람을 살리려 했을 뿐입니다. 삿된 마음은 추호도 없었으니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돌석의 태도는 너무나 당당하여 오히려 마름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안채와 행랑채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둘씩 깼습니다. 마름은 동네방네 소문을 낼 작정으로 마당으로 뛰쳐나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들 나와 보시오. 이 집에 망조가 들었소. 저 굴러먹던 머슴놈이 기생년이랑 놀아났단 말이오. 아침밥을 짓던 부엌어멈도 마당을 쓸던 하인들도 빗자루를 내던지고 별채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별채 마당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수군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이야, 그 얌전한 돌석이가 어쩐지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니. 기생팔자야 뻔하지. 외간 남자랑 눈이 맞았나 보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살을 붙여가며 입방아를 파서댔습니다. 방 안에서 이 모든 소란을 듣고 있던 월향도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솜처럼 무거웠지만 어젯밤 뼛속까지 파고들던 한기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남아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옆자리가 비어 있음을 그리고 그 자리에 아직도 온기가 남아 있음을 느꼈습니다. 흐릿한 기억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밤새도록 안아주며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어 주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마름의 고함 소리를 듣고서야 그녀는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이 바로 그 무뚝뚝한 머슴돌석이었다는 사실을 월향은 수치심보다는 가슴 저릿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앞섰습니다. 자신 같은 천한 기생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그 사내가 감당해야 할 치욕과 비난이 얼마나 클지 짐작이 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앉으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아 다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밖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성난 파도처럼 돌석을 집어삼킬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때문에, 나 같은 것 때문에. 그녀의 흐느낌은 문 밖의 소란에 묻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돌석은 마루로 나와 돛돌 위에 섰습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그를 향해 꽂혔습니다. 비난, 조소, 호기심, 경멸이 뒤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석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허리를 꿋꿋이 펴고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 당당한 풍채에 웅성거리던 소리가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평소에 주눅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장수와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낯선 돌석의 모습에 기가 질려 헛기침만 해댔습니다. 그때 인파를 해치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이 집에서 3대를 모셔온 늙은 집사, 최 노인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평소 입이 무겁고 살이 분별이 밝아 황대감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마름을 향해 지팡이를 탕하고 내리치며 꾸짖었습니다. 아침부터 웬 소란인가. 점잖은 양반댁에서 개 짖는 소리보다 더 시끄럽게 굴다니. 자네는 부끄러움도 모르는가. 마름은 최 노인의 호통에 찔끔하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아니, 노인장, 저놈이 글쎄. 마름이 변명을 하려 했지만 최 노인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최 노인은 돌석에게 다가가 가만히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겪은 노인의 눈은 깊고 맑았습니다. 그는 돌석의 눈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심과 그 너머에 있는 범상치 않은 기운을 읽어낸 듯 했습니다. 최 노인은 나지막이 그러나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하늘의 뜻이나 사람의 입은 칼보다 무서운 법일세. 자네가 한 일이 의로울지라도 세상은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려 들지. 오늘 일은 자네에게 큰 짐이 될 걸세. 각오가 되어 있는가? 돌석은 최 노인의 눈을 피하지 않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로 인한 비난이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방 안에 계신 분의 명예는 지켜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최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허, 머슴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로구만. 알겠네. 내 주인 어른께는 잘 말씀드림세. 최 노인은 다시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자, 볼 일들 다 봤으면 흩어져서 일들에 주인 어른 깨시면 경을 칠 테니 노인의 호령의 사람들은 아쉬운 듯 혀를 차며 하나둘씩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마름의 표정은 여전히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최 노인의 뒷모습과 돌석을 번갈아 노려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두고 보자. 이대로 넘어갈 줄 알고 내 기필코 내 놈의 그 뻣뻣한 고개를 꺾어놓고 말 테다. 마름은 바닥에 침을 탁 뱉고는 우란히 사라졌습니다. 마름의 머릿속에는 이미 돌석을 공경에 빠뜨릴 사악한 계략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아래 장터의 관아의 포졸들이 역적을 잡으러 다닌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돌석의 수상쩍은 행동과 당당함이 왠지 그 수배자와 연관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사라진 텅 빈 마당의 돌석만 홀로 남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의 땀 젖은 등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야속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의 평온했던 날들도 끝이 났음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조용히 살아가려 했던 계획은 어젯밤의 선택으로 인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월양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그가 옳은 일을 했음을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석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궁이의 불은 꺼져 있었지만 재 속에는 아직 붉은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불씨를 조심스럽게 살려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운명도 이 꺼져가는 불씨와 같을지 모른다고. 하지만 누군가 정성을 다해 바람을 불어넣으면 다시 타오를 수 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에게 닥쳐올 폭풍우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엌 한 구석. 낡은 솥단지 위로 아침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가올 시련과 그 뒤에 숨겨진 희망을 동시에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방 안 깊숙이 들어와 앉았습니다. 월향은 눈부신 빛에 찡그리며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밤새 사경을 헤매던 기억이 꿈결처럼
아스라했지만 몸에 남아있는 온기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마치 꺼져가던 화로에 누군가 뜨거운 숯을 채워넣은 듯 뼛속 깊이 박혀있던 냉기는 사라지고 미약하나마 생명의 기운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직 이승에 머물러 있음을 깨닫고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물기가 고였습니다. 살아났다는 안도감보다는 자신을 살리기 위해 그 모진 시련을 감내했을 투박한 사내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몸을 일으키려던 월향의 손끝에 무언가 딱딱하고 차가운 것이 닿았습니다. 이불 밑바닥, 요가 헝클어진 틈새에 끼어있는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반쯤 깨진 옥패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장신구처럼 보였으나 햇살에 비춰본 그 옥패의 표면에는 정교하기 이를 데 없는 용의 비늘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월양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도성 기방에 있을 때 고관대작들이 차고 다니던 수많은 폐물을 보아왔기에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골 장터에서 굴러다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핏줄이나 지체 높은 왕족만이 지닐 수 있는 범접할 수 없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월양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슴돌석의 남루한 행색과 이 고귀한 옥패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난 겨울 돌석이 보여주었던 기이한 행동들을 하나둘씩 떠올렸습니다. 장작을 패면서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 틈만 나면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쓰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바라보던 그 깊고 그윽한 눈빛. 그것은 평생을 남의 집 종살이로 뼈가 굵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척했지만 가끔 밤하늘을 보며 읊조리던 시구는 학식 높은 선비의 그것이었습니다. 월양의 손안에서 옥패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란 말인가? 그 시각 마름은 씩씩거리며 마을 어귀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돌석을 쫓아낼 궁리를 하느라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지만 최노인의 엄포 때문에 당장 손을 쓸 수 없어 홧김에 술이나 한잔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눈 녹은 질척한 길을 걸으며 그는 연신 바닥에 침을 뱉어댔습니다. 재수없는 놈. 어디 두고 보자. 내 반드시 내 놈의 가면을 벗겨버리고 말 테니. 마름은 돌석이 들어온 이후로 자신의 입지가 좁아진 것이 못내 분했습니다. 황대감이 돌석을 신임하는 눈치인데다 이번 일로 마을 사람들까지 돌석을 두둔하는 분위기가 되자 배알이 꼴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장터 입구에 있는 주막은 대낮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눈 때문에 발이 묶였던 보부상들과 인근 마을의 한량들이 모여 탁주 사발을 기울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름은 구석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주모에게 국밥과 술을 주문했습니다. 시끌벅적한 소음 속에 섞여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간밤의 폭설과 흉흉한 민심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옆 탁자에 앉은 낯선 사내들의 대화가 마름의 귀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장사치 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이 매섭고 허리춤에는 은밀하게 무기를 숨긴 듯 불룩했습니다. 이번에는 틀림없다네. 그 역적의 잔당이 이 근방 산속으로 숨어들었다는 첩보가 들어왔어. 수염이 덥수룩한 사내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사내가 주위를 살피며 대꾸했습니다. 확실한가? 벌써 몇 달째 허탕만 치고 있지 않나? 이번에도 놓치면 우리 목이 달아날 걸세. 그들의 대화는 은밀했지만 귀가 밝은 마름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역적이라는 단어가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나이는 30 줄에 키가 훤칠하고
오른쪽 눈썹 위에 칼자국이 희미하게 있다더군. 워낙 무예가 출중하고 신출귀몰하여 잡기가 쉽지 않을 거야. 마름은 국밥을 입에 넣으려다 숟가락을 딱 멈췄습니다. 30줄의 나이, 훤칠한 키, 그리고 오른쪽 눈썹 위에 희미한 흉터. 머릿속에 돌석의 얼굴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소 더벅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다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언젠가 돌석이 세수를 할 때 얼핏 보았던 그 흉터가 떠올랐습니다. 마름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 벙어리 흉내를 내던 머슴놈이 나라에서 찾는 대역 죄인이라니. 등골이 오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희열이 솟구쳤습니다. 이것은 돌석을 몰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팔자를 고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사내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현상금이 어마어마하다더군. 그자의 목을 베어오거나 은신처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쌀천 섬과 벼슬까지 내린다고 하네. 쌀천 섬이라는 말에 마름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평생 남의 집 마름 노릇을 하며 푼돈이나 모으던 그에게 천섬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마름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술잔을 제대로 잡을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혹시라도 누가 자신의 표정을 읽었을까봐 급히 표정을 갈무리했습니다. 마름은 국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막을 빠져나와 관하로 가는 길과 집으로 가는 길 사이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당장 관하로 달려가 고발하고 싶었지만 만약 실수라도 했다가는 자신이 경을 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놈이 도망치지 못하게 감시하면서 관아에 알릴 타이밍을 노리자. 마름은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을 빛내며 집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아까보다 훨씬 가볍고 빨랐습니다. 한편 별채의 부엌에서 돌석은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마른 장작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가 고요한 부엌을 채웠지만 돌석의 마음은 여느 때와 달리 시끄러웠습니다. 그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느꼈던 마름의 살기 어린 시선, 마을 쪽에서 불어오는 낯선 바람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품속에서 사라진 옥패의 부재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옷을 갈아입으며 옥패가 없어진 것을 알았지만 다시 방으로 들어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월향이 그것을 보았다면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없을 터였습니다. 돌석은 솥뚜껑을 열고 정성스럽게 새 흰죽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을 소반에 올리며 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자신이 이곳에 더 머물다가는 자신을 거두어준 황대감댁은 물론이고 간신히 목숨을 건진 월양에게까지 화가 미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의 평화가 잠시 꾸었던 달콤한 꿈이었음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돌석은 부엌 한 구석에 숨겨두었던 보찜을 확인했습니다.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집신 한 켤레, 그리고 녹슨 낫 한 자루가 전부였습니다. 왕족의 화려한 과거는 이제 기억 속에만 존재할 뿐, 현실에 그는 쫓기는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돌석은 소반을 들고 월향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던 그는 나지막이 인기척을 냈습니다. 아씨, 죽을 좀 쑤어왔습니다. 기운을 차리셔야지요. 방 안에서 들어오라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석은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아침보다 한결 따뜻해져 있었고 월향은 벽에 기대어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혈색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촛불처럼 맑고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며 소반을 윗목에 내려놓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월양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돌석은 묵묵히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가 몸을 돌려 나가려 할 때 월양의 목소리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잠시 앉으시지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돌석은 멈칫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위험이 서린 말투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가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월향은 이불 속에서 손을 꺼내 돌석을 향해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바닥 위에는 반쪽짜리 옥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돌석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눈앞에 닥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월향은 돌석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응시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것이지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돌석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생사를 함께 넘은 그녀에게 차마 거짓을 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부주의로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그것은 주운 물건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월향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운 물건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귀하고 당신의 품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물건입니다. 저는 비록 천한기생이나 사람의 눈을 속이지는 못합니다. 지난 밤 당신의 몸에서 느껴지던 굳은 살은 쟁기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검을 쥐어 생긴 것이더군요. 그녀의 말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돌석은 더 이상 숨길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월양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눈빛에서 머슴의 비굴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본래의 기품 있는 광채가 드러났습니다. 그 물건이 제게 독이 될 것임을 아시면서 왜 관아에 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돌석이 낮고 중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월양은 옥패를 다시 돌석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신분이 무엇이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제게는 얼어 죽어가던 저를 살려준 따뜻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위험합니다. 마름의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당신을 보는 눈에 탐욕이 서려 있었습니다. 돌석은 옥패를 꽉 쥐었습니다. 그녀 또한 마름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떠날 생각입니다. 더 이상 이곳에 폐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돌석의 말에 월양의 눈이 커졌습니다. 떠나시다니요. 이 엄동설 안에. 더구나 온 세상이 당신을 찾고 있는데 어디로 가신단 말입니까? 그녀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배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숙이며 돌석의 소매 끝을 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나가면 잡힙니다. 차라리 황대감님께 사실을 고하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돌석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황대감님은 의로운 분이시나 역적을 숨겨준 죄는 멸문지화를 면치 못합니다. 저 하나 살자고 은인의 가문을 몰락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 운명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월향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겨우 살아나서 마주한 사람이 또다시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월향이 불쑥 내뱉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놀란 말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갈 곳도 없는 몸. 당신 곁에서 밥이라도 짓겠습니다. 돌석은 놀란 눈으로 월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약한 여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당돌하고 강인한 제안이었습니다. 아씨,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쫓기는 몸입니다.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험한 길에 아씨를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월양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가는 길은 외롭고 춥습니다. 지난밤 당신이 저를 녹여주었듯 이제 제가 당신의 추위를 덜어드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서로를 향한 연민과 애틋함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이리 오너라 하는 우렁찬 소리와 함께 여러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석의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마름의 앙칼진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쪽입니다요.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놈이 이 별채에 숨어 있습니다. 돌석은 본능적으로 낯을 움켜쥐려다 멈췄습니다. 그는 월양을 안심시키려는 듯 엷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다만 잠시 소란스러울 수 있으니 방 안에만 계십시오. 그는 월향의 손을 조심스럽게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월향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돌석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벌써 포졸들이 들이닥친 것일까? 마름이 그새 관아에 고변을 한 것인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돌석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찬바람과 함께 불길한 예감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밖에는 횃불의 붉은 빛이 창호지 문을 어지럽게 비추고 있었고 쇠붙이가 부딪히는 섬뜩한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거대한 파도 앞에 선 바위처럼 고독해 보였습니다. 월양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닫힌 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당은 횃불의 붉은 기운으로 일렁거렸습니다. 십수명의 포졸들이 시퍼런 칼을 차고 반원형으로 별채를 포위하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돌석이 태산처럼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눈 덮인 마당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타닥타닥 타오르는 횃불 소리만이 살벌한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마름은 포졸 대장 뒤에 숨어 고개만 빼꼼히 내민 채 떨리는 손가락으로 돌석을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저놈입니다. 저놈이 바로 역적의 잔당입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품속에 왕실의 물건을 숨기고 있는 것을요. 마름의 목소리는 탐욕과 공포가 뒤섞여 찢어질 듯 날카로웠습니다. 포졸대장은 험상무는 얼굴로 돌석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남루한 머슴의 옷차림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대장은 칼자루를 움켜쥐며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내 놈이 이곳에 숨어든 쥐새끼냐. 순순히 오라를 받으면 목숨은 부지할 것이나 반항하면 그 자리에서 베어버리겠다. 대장의 서슬퍼런 위협에도 돌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뒷짐을 지며 차가운 목소리로 응수했습니다. 죄 없는 백성을 쥐새끼라 부르는 관원의 행태가 참으로 가관이로구나. 내 비록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거늘 무엇이 두려워 오라를 받겠느냐. 돌석의 당당한 태도의 포졸들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보통의 머슴이라면 칼만 봐도 오줌을 지리며 살려달라 빌었을 텐데 이자는 오히려 호통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름은 초조해져서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나으리 저놈 말에 속지 마십시오. 저놈은 혓바닥이 뱀 같은 놈입니다. 어서 잡아서 족쳐야 합니다. 마름의 부추김의 대장은 다시 눈을 부라리며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잔말 말고 꿇어라 챙. 하는 금소금과 함께 은빛 칼날이 번뜩이자 마당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돌석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더 이상 말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숨겨두었던 무공을 꺼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잡혀가야 할지 찰나의 순간에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바로 그때 안채 쪽에서 우렁찬 호통 소리가 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짓들인가.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난 쪽으로 쏠렸습니다. 황대감이었습니다. 그는 잠옷 바람에 갓도 쓰지 않은 채,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위험 있는 모습으로 대청마루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최 노인이 묵묵히 등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황대감은 대도를 내려와 성큼성큼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는 듯 했습니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칼을 뽑아드는가. 내 집 마당이 내 놈들의 연무장인 줄 아느냐. 황대감의 기세는 대단했습니다. 그는 평소 인자한 성품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한때 조정에서 높은 벼슬을 지냈던 무관 출신이었습니다. 늙은 호랑이의 포효 같은 그의 일갈의 포졸 대장조차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대감마님, 소인들은 그저 역적을 잡으라는 명을 받고 대장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지만 황대감은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역적 내 집에서 묵묵히 일만 하는 머슴이 역적이라니. 누구의 혓바닥에서 나온 헛소리냐. 황대감의 시선이 마름에게 꽂혔습니다. 마름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주저앉았습니다. 주인 어른. 저는 그저 집안을 위해서. 마름이 횡설수설하며 빌었지만 황대감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집안을 위해서 천한 탐욕에 눈이 멀어 제 식구를 팔아넘기고 신성한 밤에 쇠붙이를 집안에 들이는 것이 집안을 위하는 짓이냐. 내 놈의 그 간사한 혀가 이 사단일의 실마리 만들었구나. 황대감은 다시 포졸 대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 자는 내가 거둔 사람일세. 신원은 내가 보증하지. 만약 이 자가 역적이라면 나 또한 역적의 패당일 터. 나부터 베고 데려가게. 황대감은 자신의 목을 가리키며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맞섰습니다. 포졸 대장은 진땀을 흘렸습니다. 황대감은 이 고을 수령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런 대감이 목숨을 걸고 머슴을 비호하고 나서니 섣불리 손을 댔다가는 자신의 목이 먼저 달아날 판이었습니다. 게다가 마름의 제보 외에는 확실한 물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대장은 슬그머니 칼을 칼집에 꽂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합니다. 대감마님, 소인들이 잘못 알았습니다. 아래 것의 말만 믿고 결례를 범했습니다. 대장은 포졸들에게 철수 신호를 보냈습니다. 가자 다른 곳을 수색한다. 포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아까와는 다른 무겁고 엄숙한 침묵이었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마름은 바닥에 엎드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황대감은 마름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최 노인에게 명했습니다. 최 노인, 저놈을 당장 내치게, 내 집 문지방을 다시는 넘지 못하게 하고 쌀 한 톨도 주지 말고 쫓아내라. 최 노인은 기다렸다는 듯 하인들을 불러 마름을 끌어냈습니다. 주인어른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주인어른 마름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갔지만 황대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황대감은 그제야 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내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황대감의 눈빛은 부드러워졌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경외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들어가세. 기니 할 이야기가 있네. 황대감은 돌석을 이끌고 사랑방으로 향했습니다. 돌석은 묵묵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 뒤로 별채 문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월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여전히 쿵쿵 뛰고 있었지만 적어도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생각에 다리가 풀려버린 것입니다. 사랑방의 문이 닫히고 촛불이 은은하게 방 안을 밝혔습니다. 황대감은 자리에 앉자마자 돌석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돌석은 깜짝 놀라 황대감을 부축하려 했습니다. 대감님, 이게 무슨 당치 않은 행동이십니까? 저는 머슴일 뿐입니다. 그러나 황대감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소신. 진작에 알아보지 못하고 하대하였으니 그 죄가 죽어 마땅하옵니다. 이 현자가 무사하셔서 천만다행이옵니다. 황대감의 입에서 나온 이현이라는 이름의 돌석은 굳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그가 왕실에서 불리던 본명이었습니다. 돌석. 아니, 이현은 천천히 손을 놓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황대감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찌 모르겠습니까? 20년 전 선왕 전하를 모실 때 배웠던 왕자님의 눈매를 소신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처음 댁에 쓰러져 계셨을 때 긴가민가하였으나 아까 마당에서 보여주신 기계는 왕족이 아니면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황대감은 품속에서 낡은 서찰 하나를 꺼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이현의 부친이 영모로 몰리기 전 황대감에게 남긴 비밀 서신이었습니다. 내 아들을 부탁한다. 그 한 줄의 문장이 황대감의 가슴에 평생의 짐이자 의무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현은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숨어든 곳이 하필 아버지의 충신집이었다니 이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 같았습니다. 대감, 저는 역적의 자식입니다. 저를 숨겨주다가는 대감의 집안까지 멸문지화를 당할 것입니다. 저는 떠나야 합니다. 이현의 말에 황대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조정의 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간신들이 하나둘씩 제거되고 있고 전하께서도 과거의 사건을 재조사하라 명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됩니다. 이곳은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니 오히려 가장 안전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접니다. 차를 좀 가져왔습니다. 월향의 목소리였습니다. 황대감은 들어오라 허락했습니다. 월향이 찻상을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현과 황대감의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하고 당황한 듯 잠시 멈칫했습니다. 황대감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들어오너라. 너도 이제 알아야 할 일이니. 월향은 얌전하게 찻상을 내려놓고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향기와 함께 묘한 따뜻함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황대감은 이현에게 찻잔을 권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가, 이 아이도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아까 그 난리통에 자가의 옥패를 제 치마폭에 숨겨두었더군요. 만약 포졸들이 들이닥쳐 자가의 몸을 수색했더라도 그 물건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현은 놀란 눈으로 월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월향은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품속에서 반쪽짜리 옥패를 꺼내 찻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소인의 주제에 외람되오나 나으리의 목숨이 곧 제 목숨이라 여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마음만은 대쪽같이 올곧았습니다. 이현은 옥패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옥이 월향의 체온으로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온기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죽이려 할 때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준 두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한 명은 아버지의 충심으로 또 한 명은 연모의 정으로 이현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봄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옥패를 다시 품에 넣으며 두 사람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내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소. 황대감은 호탕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자,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밖에는 쥐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하게 제가 지킬 터이니 두 분은 마음 놓으시고 드십시오. 이 차는 심신을 안정시키는데 특효약입니다. 황대감의 배려로 방 안의 긴장감은 서서히 풀렸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바람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제 그 소리는 위협적이라기보다는 아늑한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의 횃불은 꺼지고 달빛만이 고요하게 기와지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름이 쫓겨난 행랑채는 텅 비어 스산했지만 사랑방과 별채에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이현은 찻잔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감, 오늘 밤은 별채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대감과 밤새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황대감은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향은 조용히 인사를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그녀가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이연의 눈빛은 예전과 달리 짙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분의 벽은 여전히 높았지만 생사를 넘나들며 맺어진 그들의 인연은 그 무엇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밤새 사랑방에서는 두 사내의 두런거리는 이야기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세월의 회한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충정의 대화들이 밤 공기를 태웠습니다. 이현은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죄인이 아니라 훗날을 도모하는 왕족으로서의 기품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든든한 후원자 황대감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 깊은 밤의 밀담이 산골 마을의 눈 속에서 조용히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했습니다. 간밤의 소동은 그저 한바탕 꿈이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다시 눈을 치우고 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황대감 댁의 공기는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름이 사라진 자리는 정직한 하인들로 채워졌고 돌석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는 알 수 없는 경외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돌석은 여전히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었지만 그의 등은 더 이상 굽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끔 먼 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별채의 월향에게 전해져 그녀의 창백한 볼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겨울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산골 마을에도 어김없이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려 위태롭게 흔들리던 고드름이 투명한 물방울이 되어 똑똑 떨어지고 마당에 산처럼 쌓였던 눈더미도 스르르 주저앉아 검은 흙빛을 드러냈습니다. 계곡 얼음장 밑으로는 졸졸졸 물 흐르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고 양지바른 담벼락 밑에는 노란 산수유 꽃망울이 톡톡 터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진 추위와 눈보라를 견뎌낸 대견한 생명들이 기지개를 켜는 소리에 황대감 댁의 아침도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졌고 두꺼운 속옷을 벗어 던진 몸짓은 깃털처럼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에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마란 필이 달려왔습니다. 예전에 그 살벌했던 포졸들이 아니라 비단 옷을 입고 관모를 쓴 점잖은 파발마였습니다. 그는 황대감 집 대문 앞에 멈춰서서 정중하게 주인을 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보다는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었습니다. 파발마가 품에서 꺼낸 것은 왕실의 문양이 찍힌 붉은 두루마리였습니다. 그것은 조정에서 내려온 교지였습니다. 죄인 이현의 누명을 벗기고
그간의 공로를 치하하여 본래의 자귀를 돌려주노라. 낭랑하게 울려 퍼지는 그 목소리에 마당에 있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황대감은 눈물을 흘리며 북쪽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드디어 하늘이 굽어 살피셨습니다. 그동안 가슴 졸이며 숨죽여 살아왔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돌석, 아니 이연은 마루에 서서 그 광경을 담담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기쁨보다는 만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와 흩어진 가족들,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라준 이들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불어오는 봄바람을 맞았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이제는 고인이 된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벙어리 머슴이 진짜 왕족이었다네. 어쩐지 생김새가 남다르더라니. 마을 사람들은 앞다투어 황대감 집으로 몰려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개 중에는 예전에 돌석을 무시했던 것을 후회하며 머리를 조아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연은 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사람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지난 겨울 여러분이 나눠주신 시래기죽 한 그릇이 저를 살렸습니다. 신분의 귀천을 떠나 그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겸손하고 진심 어린 태도에 사람들은 더욱 고개를 숙이며 감동했습니다. 떠날 날이 정해졌습니다. 이현은 다시 도성으로 올라가 가문을 일으키고 나라를 위해 일해야 했습니다. 황대감은 집안에 있는 가장 좋은 비단을 꺼내 이현의 옷을 지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누더기 옷을 입고 도끼질을 하던 사내는 온데간데 없고 푸른색 도포 자락을 휘날리는 기품 있는 귀공자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잘 빗어 넘긴 머리와 맑은 피부, 그리고 깊고 그윽한 눈빛은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위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옷차림 속에서도 그의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만은 여전히 남아 그가 겪어온 고난의 시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이현은 조용히 별채를 찾았습니다. 월양은 이미 그가 떠날 것을 알고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 위에는 화려한 반찬은 없었지만 갓 캐낸 봄나물 무침과 맑은 조개탕, 그리고 하얀 쌀밥이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현은 자리에 앉아 수저를 들기 전 월양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혈색은 이제 완연히 돌아와 복숭아빛을 띠고 있었고 병색이 짙던 눈동자는 샛별처럼 초롱초롱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눈에 담았습니다. 천마디 말보다 깊은 침묵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많이 야위셨습니다. 도성으로 가는 길이 멀고 험할 텐데 이 밥이라도 든든히 드시고 가십시오. 월양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듯 떨리고 있었지만 애써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연은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모금 떠넘겼습니다. 따뜻하고 담백한 맛이 목을 타고 넘어가 가슴까지 덮여주었습니다. 내 평생 수많은 진수성찬을 받아보았지만 이 밥상만큼 귀하고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요. 당신의 정성이 내 텅 빈 속을 채워주는구려. 이연의 칭찬에 월양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이연은 품에서 작은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번 월향이 돌려주었던 반쪽짜리 옥패와 함께 새로 마련한 비단 꽃신 한 켤레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을 받아주시오. 옥패는 나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고 꽃신은 내가 당신을 잊지 않고 다시 찾으러 오겠다는 약속이요. 이연은 월향의 앞에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월양은 놀란 눈으로 이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으리, 저는 천안 출신의 병까지 알았던 몸입니다. 어찌 감히 나으리의 앞길에 짐이 되려 하십니까?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현은 월향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그의 손이 그녀의 가녀린 손을 감쌌습니다. 지난 겨울 얼어 죽어가던 나를 살린 것은 아궁이의 불이 아니라 당신의 따뜻한 눈물이었소. 신분이 무엇이 중요하겠소. 내 목숨을 구한 당신이 나에게는 가장 귀한 사람이요. 내가 도성에서 기반을 닦는 대로 곧 가마를 보낼 것이니 그때까지 부디 몸성이 기다려 주시오. 이연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확고했습니다. 월양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져 이연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1000년이 걸리더라도 나으리께서 오시는 날까지 이 별채에서 등불을 켜고 기다리겠습니다. 월양의 대답에 이연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밤바람이 창호지 문을 가볍게 두드렸지만 이제 그 소리는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봄의 왈츠처럼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차를 마시며 지난날의 아픔을 털어내고 다가올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밤 별채의 불빛은 유난히 밝고 따뜻하게 타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황대감 집대문 앞은 배웅 나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황대감은 아쉬움 가득한 얼굴로 이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가 부디 강건하시옵소서. 이 늙은이는 이곳에서 자가의 건승을 빌고 있겠습니다. 이연은 황대감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대감의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지면 다시 찾아와 대감과 술 한잔 기울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저마다 손을 흔들며 이연의 앞길을 축복했습니다. 돌석이 아니, 나으리 안녕히 가십시오. 나중에 꼭 다시 오십시오. 이연은 말에 올라타 굿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 담장 너머 별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월양이 기둥 뒤에 숨어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마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멀리서나마 그를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이현은 그녀를 향해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돌아오리라. 그 무언의 약속을 월양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이현이 기억하는 가장 아름다운 봄꽃보다 더 찬란했습니다. 말이 힘차게 땅을 박차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의 푸른 도포 자락이 바람에 펄럭이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그는 숨어 지내는 도망자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당당한 한 사람의 사내였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점차 멀어지고 뽀얀 먼지 속에 그의 뒷모습이 희미해질 때까지 마을 사람들은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황대감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수염을 쓰다듬었습니다. 허, 올겨울은 유난히 춥더니 봄은 이리도 따뜻하게 오는구먼. 이현이 떠난 후 황대감 댁은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집안 곳곳에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희망이라는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월양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황대감 댁의 안살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틈만 나면 마당에 나가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언제나 이연이 주고 간 꽃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가끔 모여 앉아 그 겨울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때 돌석이가 도끼질을 할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 그래도 참 사람 됨됨이가 됐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는 살이 붙고 윤색되어 마을의 전설이 되어 갔습니다. 얼어 죽어가던 기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준 왕족의 이야기는 삭막한 세상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데워주는 난로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들었고 어른들은 고단한 하루를 위로받았습니다. 몇 달 뒤 약속대로 도성에서 화려한 가마 행렬이 내려왔습니다. 이현이 월향을 데려가기 위해 보낸 가마였습니다. 마을은 다시 한번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월향은 고운 비단옷을 차려입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그녀가 떠나는 길에는 꽃비가 내렸고 황대감과 마을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가마 문이 닫히기 전 월향은 별채를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그 춥고 시렸던 겨울, 생사의 갈림길에서 피어난 사랑의 기억이 서린 곳. 그녀는 마음속으로 깊은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가마 행렬이 고개를 넘어 사라지자 마을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올랐습니다. 황대감은 사랑방 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유난히 밝은 달이 마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밤이로구나. 그는 곰방대에 불을 붙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선가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바람은 부드럽게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은 저 흐르는 강물에 띄워보내고 오늘 밤은 부디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안한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